끝내주는 리포트 시작합니다. 오늘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인데요. 이 빗썸에서 상장을 할 때 뒷돈을 주고 이 거래를 했던 이 사건이 재판 2심이 있었는데요. 이 대한민국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이 뒷돈 거래 상장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디지털에서 박범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넘버 2의 회사의 상장 뒷돈 사건 이 실체는 뭐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? 네, 일단 오늘 결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은 유지가 됐지만 형은 대폭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이제 빗썸의 특정 가상자산 2종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제 이상준 전 빗썸 홀딩스 대표가 기소된 사건인데요.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나타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쉽게 말하면 항소심에서 이제 구속을 좀 면하게 되고 징역형을 면하게 된 것인데요. 또 이제 이상준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빗썸 대주주 비덴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도 이 집행유예를 선고됐고 또 오늘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이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는 이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장 청탁과 관련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큰 틀 판단은 유지가 됐는데 이제 피고인별 책임과 이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달라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건의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데 공소 사실 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코인 업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강종현 씨가 가상자산 청탁을 목적으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에게 50억 원을 전달을 합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안성현 씨가 20억 원을 가로챘고 이제 실제로는 30억 원과 함께 이제 명품 시계, 명품 가방 같은 것들이 이상준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게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요. 네. 오늘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느냐입니다. 아무래도 배임수증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강종현 씨 진술을 토대로 명품 시계, 명품 가방 같은 고가의 물품과 이 거액의 자금이 전달됐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. 이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상장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고 주장이 있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정말 상장 청탁금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좀 벌어졌고 법원은 이제 청탁은 있었다. 라고 인정을 하고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 50억 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30억 원이 이상준 전 대표에게 전달됐거나 혹은 그 상장 청탁 목적으로 안성현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. 대신에 이제 명품 시계, 명품 가방처럼 이제 좀 특정으로 좀 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. 근데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? 이거 뒷돈 상장 뭐 이런 게 있나요? 네, 어떤가요? 있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2위 거래소 빗썸이었는데요. 3위 거래소 상장 비리 사건도 있었습니다. 이제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상장 브로커로부터 27억 원 네, 이제 현금을 받고 적은 돈은 아니네요. 네,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이제 특정 코인을 상장해준 혐의가 똑같이 배임수증죄로 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혹은 또 4년대 실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들이 이제 가상자산 관련 법률, 뭐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근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재판부가 일제히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을 했는데요. 이번 빗썸 상장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서 벌이는 부정행위는 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 코인원 재판 당시에도 법원은 이제 2020년 이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거래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효율적인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 좀 그 투명화가 필요하니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피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그 거래소에 그 상장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걸 상장을 시키면
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부실한 가상자산이 상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실제로는 물론 이제 코스피 말씀하신 주식시장과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 절차는 주식시장의 상장 절차는 굉장히 제도화이 돼 있는 반면에 현재 이 시장은 지금 그런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제도. 오히려 새로운 것일수록 좀 더 엄격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뭔가 법적 제도화의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상장 심사에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정하거나 하고 있고 현재도 법은 없지만 이제 당국과 뭐 자율 규제 형식을 통해서 이제 상장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. 한때는 이게 하루의 코인 거래량이 우리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대금보다도 많잖아요. 그러면 코스닥에 거래되는 대금보다 더 많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건데 이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는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시장에서 왜냐면은 현재 뭐 주식시장과 달리 뭔가 가격 급등락이 일어났을 때 매수 매도 제한을 거는 것도 아니고 급등폭이 굉장히 크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장 뒷돈을 통해서 뭐 빗썸 같은 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코인이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또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일본 코인이 또 상장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.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세 조정 업자들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. 그럼 시세 조정에 따라서 투자자 피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이 하루속히 그 2단계 입법이 마련돼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디지털에서 박범수 기자 오늘 잘 정리해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